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제네시스의 G80에 새로 최근에 추가된 스포츠 모델입니다. 스포츠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그 세 가지 엔진을 모두 선택이 가능하죠. 이 차는 그 중에서 3.5 가솔린 엔진이고요, 그리고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3.5 가솔린에 스포츠 패키지를 넣었을 때만 고를 수 있는 다이내믹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의 엔진은 이제 3.5 트윈 터보 엔진이죠. 네, 380마력을 내는, 그리고 토크는 54kgm를 내는 그런 V6 엔진입니다. 먼저 기존에 이제 여러 제네시스 모델에 채택이 됐던 3.3T 엔진과 좀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두 엔진은 배기량은 이제 뭐 표시상으로는 200cc 차이가 나지만 출력 상승도 10마력밖에 안 되고 토크도 2밖에 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일단 체감적인 차이, 특히 가속할 때나 특히 엔진의 회전수가 낮을 때부터 나오는 그 토크의 양의 차이는 그 2kg만큼의 차이보다는 훨씬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더 여유있게 느껴지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스포츠 패키지를 해가지고 뭐 안에 이 스티어링 휠도 디자인이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안에 빨간색 스티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트림도 이렇게 리얼 카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좀 스포티해진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요. 외관상으로는 이제 앞 범퍼와 뒷 범퍼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헤드라이트 안쪽에 그러니까 배경, 거기 베젤 부분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 모양이 달라지고요. 네, 그 시트의 이 마감도 좀 이 가죽 위에 있는 퀼팅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에 있는 주행 모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눌러보면요, 이 차는 에코 모드가 일단 표시되는 건 상에는 없습니다. 컴포트가 제일 낮은 거고요, 그다음에 스포츠가 있고, 이 3.5의 스포츠에 다이나믹을 넣었을 때만 있는 스포츠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ESC 오프 표시가 이렇게 나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ESC의 완전 오프는 아닙니다. 그 오프와 온의 중간 단계인 ESC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오프하려면 진짜 ESC 버튼 길게 눌러야죠. 그럼 이렇게 그때 가서야 완전히 오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커스텀 모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총 4가지의 주행 모드가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에는 에코 모드가 완전히 없느냐? 또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커스텀 모드로 가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설정을 누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파워트레인에 에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드 상에서는 컴포트가 제일 낮지만은 여기 상에서는 에코가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플러스가 있죠. 그러니까 에코 모드를 아예 없앤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이 커스텀 모드에 들어가 보면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들어온 김에 좀 여러 가지 세팅을 좀 만져 볼게요. 일단은 커스텀 모드에서 계속 주행을 해 보겠고요. 지금 이제 에코 모드로 일단 주행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은 몇 가지가 있냐면은 이렇게 3가지가 있네요. 스티어링은 지금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핸들을 가볍게 해주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서스펜션 설정을 보면요, 서스펜션도 보통 제네시스는 감속력이 2단계로만 조절이 되는 편인데, 얘는 스포츠 플러스까지 해가지고 3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사륜구동도, 이 사륜구동의 어떤 모드를 3가지로 그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차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뒷바퀴 조향, 그게 여기서는 따로 설정한 항목이 없어요. 저의 경험상 뒷바퀴 조향이 있으면서 그거의 모드를 따로 직접 바꾸게 하는 그거를 하는 모델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께서 뒷바퀴 조향이 있는데 그거의 모드를 운전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차를 알고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가 나왔을 때 이제 홈페이지에 가 보면요, 뒷바퀴 조향의 이제 그 작동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바퀴가 꺾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는 최대 3.5도,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는 최대 2도까지 그렇게 꺾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꺾이느냐 아니면 똑같이 꺾이느냐, 그거의 기준 속도가 선택한 주행 모드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컴포트 모드에서는요 60km를 기점으로 역방향이냐 동일 방향이냐 이렇게 나뉘고요, 스포츠로 하면은 그게 80km로 기준 속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로 놨을 때에는 그 기준 속도가 100km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100km 아래에서는 최대 3.5도까지도 이제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었을 때는 뒷바퀴는 이 조향이 추가적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와인딩 로드에서 리뷰를 이미 마치고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 컴포트 모드에서 탔을 때는 이 속도가 낮을 때와 높을 때 내가 생각한 조향과 그 다음에 그려내는 라인이 좀 불일치하게 느껴지는 점들이 있었는데, 이게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그런 점이 없더라 하는 점도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뒷바퀴 조향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 때문에 한번 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잠시 뒤에 굉장히 완만하고 긴 코너가 나오거든요. 거기를 70km로 정속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 70km라는 속도는 컴포트 모드에서는 60을 넘었기 때문에 뒷바퀴가 앞바퀴랑 똑같은 방향으로 꺾여 있어야 하고요, 스포츠로 놓으면은 이제 80km 이상에서 이 바뀌니까 스포츠 기준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뒷바퀴가 꺾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70km로 코너를 돌아 나가는 중간에 컴포트 모드였던 거를 스포츠로 바꿔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뒷바퀴에서의 각도 변화가 이 주행 모드 바꿈으로 인해서 생긴다면은 뒤에서 뭔가 거동이 달라질 거고, 거기에 맞게 스티어링을 이렇게 보타라고 그러죠. 보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긴 코너를 70km로 주행을 하면서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꿀 때 보타가 필요한지 그거를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로에서의 이제 규정 속도가 70km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나오는 긴 코너를 이렇게 통과하는 속도도 70km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그 코너가 안 나왔어요. 잠시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저의 예상에는요, 주행 모드를 바꾸더라도 갑자기 뒤에서 거동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주행 안정성이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세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너에서 주행 모드를 바꾸더라도 기존 모드의 그 로직대로 뒷바퀴 조향이 가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자, 앞에 코너가 나옵니다. 이제 코너 중간쯤에서 컴포트에서 스포츠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이쯤에서 한번 주행 모드를 바꿔봅니다. 네, 바꿨는데요, 그냥 조향 꺾어 놓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일단 제가 해본 실험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자, 제가 또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는요, 이번에는 90km로 놓을 거예요. 또 이제 긴 코너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스포츠 모드로 가다가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볼 겁니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뒷바퀴가 앞바퀴랑 같은 방향으로 조금 꺾여 있어야 되고요, 또 90km라는 속도는 스포츠 플러스 기준에서는 100km가 안 되기 때문에 앞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여전히 꺾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라면 주행 모드를 바꾸면 뒷바퀴가 이제 원래 꺾여 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 스포츠 모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요번에는 아까는 70이었는데 요번에는 90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90으로 돌아봤을 때 코너 중앙의 중간쯤에서 이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코너가 나오고 있죠. 긴 코너예요. 여기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전혀 거동의 변화가 없죠. 네, 어떤 그 뒤에서 뭔가 흐트러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 이 실험도 마찬가지고 아까 70km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특정 속도에서
코너 주행을 할 때 주행 모드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각도로 갑자기 바뀌지는 않더라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핸들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번외인데요. 지금 스포츠 플러스라니까 이 소리가 이렇게 나죠.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커스텀으로 만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크게 4가지 항목이고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 뒷바퀴 조향도 요거 4가지 항목 중에 어딘가에는 좀 연동이 돼서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저의 예상에는 이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이 선택한 파워트레인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뒷바퀴 조향의 그 각도나 아니면 기준 속도나 이런 특성들이 같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뇌피셜입니다. 이렇게 정확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스펜션 느낌을 한번 볼게요. 지금 어차피 커스텀 모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스펜션이 지금 3가지로 있는데요. 컴포트 모드로 이렇게 일단 가봤을 때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G80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이 감사력이 제일 풀어놨을 때 이 하체 세팅이 추가적으로 얘가 더 단단하다는 느낌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아닌 G80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컴포트에서의 승차감은 좀 동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에, 그러니까 20인치의 무거운 바퀴의 그 무게감은 느끼게 하면서 안락함을 유지해주는 그럴 줄 아는 것은 똑같습니다. G80랑. 자, 이번에는 그러면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 감쇄력을 중간 단계인 스포츠. 이렇게 하니까는 이 서스펜션이 압축되는 과정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면의 요철을 조금 더 잘 느껴지게 운전자에게 해주네요.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근데 여전히 스포츠 모드로 이 서스펜션 세팅을 한다 하더라도요, 차 안에 탄 사람은 여전히 편안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스포츠와는 더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분명히 그럴 리는 없는데 서스펜션의 이 스트로크가 좀 짧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지난 겨울에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가 된 G70를 타봤을 때 그 차에서 이 서스펜션을 스포츠 플러스로 하면은 조금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 타기에 좀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만큼의 단단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이제 차가 속한 세그먼트가 있어서 그런지 스포츠 플러스를 넣더라도 그렇게 아주 불쾌한 정도의 느낌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스티어링 느낌은 지금은 이제 컴포트로 계속 타왔고요. 이제 뭐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바꿔보면 스포츠로 하면 이 중앙에서 돌리기 시작할 때 그때의 무게감이 좀 달라지죠.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이거를 조향을 스포츠 플러스로 하면 이 가운데에서의 돌릴 때 뻑뻑함이 더 느껴집니다. 그런 게 있네요. 근데 저는 개인 취향에는 그냥 컴포트로 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파워트레인 쪽으로 안 바꿔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에코 모드로 탔는데 파워트레인을 컴포트로 좀 바꿔볼게요. 컴포트로. 제가 좀 둔해서 그런지요, 에코 모드랑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인데 엑셀을 밟았을 때 차이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분상이긴 하겠는데요, 약간 응답성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은 에코 모드, 그러니까 이 파워트레인을 에코로 놨을 때보다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스포츠로 좀 바꿔볼까요? 돌려가지고 한 단계 돌려서 스포츠로 하니까요, 좀 기어가 조금 더 튀어나가려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이 울려 퍼지는 스피커로 나오는 그 음향 소리도 조금 더 커지네요. 스포츠 플러스로 마지막 할 수 있는 이거는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아도요, 우웅 하는 소리가, 앞에 곰들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우웅 하는 소리가 앞에 대시보드 쪽에서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조금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바로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이 우웅 하는 소리를 더 크게 내주죠. 약간 우웅 하는데요, 뭐라 그럴까, 좀 기통수가 많은 엔진이 회전을 올려갈 때 그 고동감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약간 주려고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G7T 때랑 3.3 터보 기준으로 했을 때랑 또 음색이 좀 다르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재밌네요. 에코 모드로 좀 해볼게요. 다시. 지금 앞에 이제 지능형 헤드램프가 보이시죠? 저 트럭이 있는 쪽만 좀 이렇게 로우 빔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되게 밝게 하죠. 네, 굉장히 똑똑하고 빠르게 일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헤드램프의 그 로우 빔과 하이 빔의 조절을 영역별로 굉장히 자유자재로 잘 합니다. 또 어떤 거를 말씀드리냐면요, 이 스포츠 패키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5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5 기준으로 스포츠 패키지 가격이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혜자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앞뒤 범퍼의 모양이 다르죠. 외관상 차이가 일단 생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실내에도 이렇게 그 스티어링 휠의 모양이나 가죽의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패턴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휠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도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렇게 하는데요. 스포츠가 아닌 G80에서는 실내를 이 천연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려면 시그니처 원인가 하는 거를 골라야 될 거예요. 그게 140, 50만원 정도 가는데, 얘는 일단 스포츠 패키지를 하는 것만으로 천연 가죽으로 일단 내장이 바뀝니다. 그렇게 하니까 300만원에서 140, 50만원만큼이 일단 빠지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차의 외관을 바꾸는 그런 거에도 이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값을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패키지는 일단 가격 대비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점은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3.5의 스포츠를 골랐을 때만 고를 수 있는 다이내믹 패키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걔는 제일 크게 이제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고, 또 렉시콘 오디오가 여기에 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 20인치의 썸머 타이어 PS4S 타이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로드 노이즈를 좀 이렇게 잡아주는 그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310만 원이에요. 그 가격 역시 사실은 굉장히 메리트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310만 원 중에요, 이 타이어만 시중에서 앞뒤 요 245, 275 사이즈 20인치로 PS4S를 구하려면요, 최저가 기준으로 타이어 값만 한 18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옵션 가격 310에서 130만 원이 남죠. 타이어 가격으로 쓰고 나면. 근데 렉시콘 오디오도 또 100 몇십만 원 하죠. 그러니까 타이어만 바꾸고 렉시콘만 해도 벌써 이 옵션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그 뒷바퀴 조향에 대한 가격은 그 셈을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렉시콘 오디오를 무조건 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기본으로 꼽혀 나오는 올 시즌 타이어에 만족하지 못해서 PS4S급의 이 서머 타이어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그 타이어로 보입니다. 그런 패키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다이내믹 패키지를 해야지만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죠. 그래서 스포츠 패키지 310만원, 300만원짜리도 그렇고 다이내믹 패키지도 그렇고 그 둘의 가격은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뒷바퀴 조향이 있으면요, 유턴할 때 이 회전 반경이 한 40cm 가량 작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은 도심에서 이렇게 주행이 많을 때 좁은 데서 이렇게 이 조향을 해야 되는 일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또 추가적인 편리함을 줄 것입니다. 근데 그럼 저한테 거꾸로 이제 물어보신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한다면요, 저는 스포츠 패키지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가격이 아무리 착하고 하더라도 다이내믹 패키지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고 뭐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있고 한데요, 제가 아까 와인딩 로드에서 타봤을 때 느낌은 기분을 조금 업 시켜주려는 그런 시도는 차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운전자가 느껴지는 그런 추가적인 기분의 상승, 그런 것은 좀 분명히 더 빨라지긴 하는데, 운전자가
더 이렇게 즐거워지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차피 이 G80로 이제 스포츠 용도로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관 정도만 바꿔주는 그런 스포츠 패키지로 만족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라면 그렇게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 G80 또는 G80 스포츠에서 아쉬운 점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요, 이 스포츠 패키지를 하면 앞에가 브레이크가 빨간색 캘리퍼로 바뀌죠. 모노블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런데 뒤는 여전히 캘리퍼가 그냥 원래 은색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꼭 뒷바퀴의 캘리퍼 방식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그거를 그냥 뭐랄까요, 빨간색까지만 해줬어도 차가 조금 더 외관상의 그 마감이 더 잘 된 것 같은 느낌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앞은 빨갛고 뒤는 은색이고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그게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좀 모델 체인지가 된다면은 뒷브레이크 캘리퍼도 캘리퍼 방식을 바꿔달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지만 이 마감 색깔까지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이제 지능형 헤드램프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매트릭스 헤드램프라고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근데 양쪽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바꾸고, 그렇지만 거기에 조금 더 좀 바램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코너링 기능이 아직은 없어요. 이렇게 좌우로 돌릴 때 이 조향 각도에 맞게 이 헤드램프의 각도까지 이렇게 바꿔주는 게 지금 없거든요. 그것까지 좀 추가를 해준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히 좀 이 차에서 제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요 다이내믹 패키지에만 들어있는 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이 화면의 메뉴에 어디를 봐도요, 온오프 할 수 있는 거를 따로 못 찾겠습니다. 그거는 이 같은 기능이 들어간 GV80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항시 온 상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거가 들어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PS4S 타이어가 결코 그 조용한 타이어가 아니거든요. 또 앞에는 245, 뒤는 275의 넓은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분명히 타이어가 구르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소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지금 잠깐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지금 이제 비교적 상태가 고른 아스팔트 위를 가고 있는데, 이 녹음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 로드 노이즈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느껴지십니까? 이 타이어 구름 소리. 정말 최소한의 레벨로만 들려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거를 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노면 소음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이긴 한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을 하는데 노면 소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운전자는 이 길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굉장히 줄어들죠. 이 조향 감각, 그러니까 조향 앞바퀴의 움직임, 또 엉덩이로 느껴지는 뒷바퀴의 움직임만 가지고 노면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어느 정도의 노면 소음은, 그러니까 최소한 레벨에 있는 노면 소음은 운전자에게 도로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는 면에서 최소 레벨만큼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선택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걸 일부러 켜고 좀 가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야간 중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화질이 굉장히 뛰어나죠. 노이즈가 많이 껴있지 않고. 요거는 그 다른 GV80나 동급의 다른 제네시스 모델에서도 이제 같은 특성이 나타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직도 뭐가 정답인지 저도 좀 결론을 못 내린 부분인데, 최신 이 제네시스 모델들에서 볼 수 있는 이 안에 이제 멀티 컨트롤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와 기어 셀렉터 이 다이얼의 위치를
도대체 어느 거가 위로 가게 하는 게 더 맞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고민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위치가 결정이 됐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주행을 하면서 조금 더 자주 만지작거리는 것은 기어 셀렉터보다는 아무래도 이 매뉴얼의 뭔가를 바꾸는 이 컨트롤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자주 손이 가는 것을 더 가까이에 놓는다 라는 컨셉을 적용을 했을 때, 그럴 때에는 이 둘의 위치가 아래 위로 좀 이렇게 서로 뒤바뀌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면은 또 그거 나름대로의 또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참 청개구리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주행하다가 앞에 뭔가를 만졌을 때 지금의 위치로 돼 있으면 이 팔을 여기에 기댄 채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팔을 앞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여야지 됩니다. 네, 그런 점이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G80를 탈 자격이 없는 모양입니다. 네, 이런 걸 가지고 좀 컴플레인을 할 정도라는 걸 보면, 네. 이 차 이제 브레이크 모드가 있었잖아요. 그거의 설정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 보면요, 드라이브 모드에 있죠. 브레이크 모드가 있어요. 지금은 스포츠예요. 근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주행 중에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차가 멈춰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채로 정차 중일 때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차가 이렇게 완전히 멈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꾸려고 시도를 해도 이게 D 레인지에 들어가 있어서 아직 안 돼요. 이게 P로드만 들어가야지 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드디어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컴포트로 켤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는 조금 처음에는 브레이크 페달이 좀 노는 것 같이 부드럽게 그냥 쑥 들어가다가 그 이후부터 조금 강한 제동력이 나오는 스타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는 처음부터 조금만 발을 움직여도 브레이크가 확 서는 그런 스타일로 좀 멈추는 그런 두 가지의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익숙한 감각으로 브레이크의 담력에 의한 제동력을 좀 섬세하게 조절을 할 때에는 컴포트 쪽이 오히려 좀 더 나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일상주행처럼 탈 수 있는 스타일의 주행을 했을 때 제네시스 G80 스포츠가 보여주는 여러가지 특징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종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갈증을 해소해드리는 그런 음료수와 같은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네시스 G80 스포츠의 일상 상황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